퇴직금 3천만 원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소득공제 40%, 1,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데 창구 직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은 해당이 안 되십니다. 62세 박 씨는 그날 빈손으로 은행을 나왔습니다. TV에서는 역대급 혜택이라고 난리였는데 정작 은퇴한 사람에게는 소득공제가 의미 없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은퇴자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소득공제 함정, 그리고 소득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진짜 혜택 3가지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정부가 큰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와 국민성장펀드를 동시에 출시하겠다는 건데요. 150조 원 규모입니다. 국내 첨단 산업에 투자할 자금을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작년 코스피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2025년 코스피 상승률이 75%를 넘었습니다. 1999년 이후 최고 기록이었고 G20 국가 중에서도 1등이었거든요.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실적 호조를 이어갔고 반도체 지수만 115%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올해 2월 25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천선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좋을 시절은 길지 않았습니다. 3월에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발동됐습니다. 하루에 8%가 넘게 빠진 날도 있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와중에 정부가 내놓은 게 바로 이 정책이었던 겁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서학개미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주식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다시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박 씨는 그날도 뉴스를 틀어놓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62세, 35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금 3천만 원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120만 원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그걸로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병원비에 손주 용돈까지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퇴직금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TV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소득공제 40%, 역대급 세금 혜택. 박 씨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3천만 원을 넣으면 1,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박 씨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ISA가 사실 마트 회원카드랑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마트카드는 들어봤는데 ISA는 처음이라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딱 2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ISA는 그냥 통장이 아닙니다. 세금 혜택이 붙은 특별한 통장입니다. 마트에 가면 회원 전용 매대가 있잖아요. 일반 손님은 정가를 내야 하는데 회원카드를 찍으면 같은 물건을 할인 가격에 살 수 있는 코너. ISA가 딱 그 구조입니다. 이 통장을 통해서 투자하면 거기서 번 돈에 세금을 안 매기거나 아주 적게 매기는 겁니다. 일반 계좌로 같은 주식을 사서 같은 수익을 내도 세금을 다 내야 하는데 ISA라는 특별 통장을 거치면 세금이 확 줄어드는 거죠. 같은 물건인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성장펀드는 뭐냐? 이 ISA라는 회원 전용 매대에서만 살 수 있는 특별 상품입니다. 마트 매대가 ISA이고 거기 올라간 프리미엄 상품이 국민성장펀드인 겁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같은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미래에셋, 삼성, KB 이 세 곳이 운용합니다. 이 ISA가 올해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비과세 한도부터 보겠습니다. 통장 안에서 번 돈에 세금을 안 매기는 한도인데 일반형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도 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배가 됐고요. 이건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성장 ISA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50대, 60대, 70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ISA를 갖고 있어도 동시에 보유할 수 있고요. 박 씨도 당연히 가입이 됩니다. 현재 ISA 가입자가 800만 명을 넘었고 가입 금액이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20대, 30대 비중도 40%를 넘겼습니다. 젊은 층부터 시니어까지 전 세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 씨가 기대한 역대급 혜택 3가지가 뭔지 보겠습니다. 듣고 나면 왜 뉴스에서 난리가 났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3가지 중 첫 번째,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은 현재 법 개정이 추진 중이고 6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혜택, 소득공제입니다. 박 씨가 집에서 종이를 꺼내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3천만 원을 넣으면 40%를 공제해준다고 했으니까요. 3천만 원의 40%는 1,200만 원. 여기에 세율 24%를 적용하면 288만 원입니다. 이 돈을 세금에서 돌려받는 겁니다. 288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을 세금에서 돌려받는 겁니다. 박 씨는 이걸 종이에 또박또박 써가며 흥분했습니다. 참고로 3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5천만 원까지는 20%, 7천만 원까지는 10%이고 최대 공제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혜택,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이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랑 다 합쳐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종합과세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국민성장펀드에서 나온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9.9%만 내면 됩니다. 종합과세에서 빠지니까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은퇴자 이야기할 때 다시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세 번째 혜택, 손실보전입니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에 후순위로 돈을 넣어놨습니다. 매년 공모펀드 6천억 원 중에 1,200억 원, 그러니까 20%를 정부 재정으로 채웠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떨어져도 내 원금의 20%까지는 정부가 먼저 손해를 떠안아준다는 겁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내 원금의 80%까지는 지켜지는 구조인 거죠. 주식 투자가 겁나는 사람한테는 이 20% 방어막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박 씨는 3천만 원을 당장 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 직원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여기까지가 뉴스가 알려주는 ISA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뉴스에서 빠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연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1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한참을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박 씨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건가? 번호표를 뽑고 30분을 기다려서 겨우 앉았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소득공제라는 게 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박 씨처럼 될 수 있거든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 범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트에서 10% 할인 쿠폰을 줬는데 살 물건이 없으면 쿠폰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있어야 깎아주는 건데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깎아줘도 0원이거든요. 박 씨의 소득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연으로 치면 1,440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초공제와 각종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소득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1,2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아봤자 깎아줄 세금 자체가 없는 겁니다. 종이 위에 적힌 288만 원은 박 씨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TV에서 수십 번 들었던 그 숫자가 은행 창구 앞에서 0원이 된 겁니다. 같은 날, 같은 은행에 58세 김 부장이 왔습니다. 현직 직장인이고 연봉이 8천만 원입니다. 김 부장도 똑같이 3천만 원을 국민성장펀드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의 환급액은 288만 원, 박 씨는 거의 0원. 같은 3천만 원인데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소득공제의 본질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혜택인 거죠. 뉴스에서는 이 부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직전 3년간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은 사람은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닌 겁니다. 소득이 없으면 소득공제가 무의미하고 금융소득이 너무 많아도 혜택에서 빠집니다. 박 씨는 은행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역대급이라고 했는데 정작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 35년을 일하고 나서 받은 퇴직금인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그날 박 씨는 빈손으로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박 씨가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소득공제만 없는 거지 다른 혜택은 살아있거든요.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손실 20% 보전입니다. 이건 소득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받는 혜택입니다. 정부가 후순위로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려도 내 원금의 20%까지는 정부가 먼저 손해를 봅니다. 보험이 사고 났을 때 빛을 발하듯 이 손실 보전은 시장이 흔들릴 때 박 씨의 방어막이 되는 겁니다.
올해 3월에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터진 걸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8%씩 빠지는 시장에서 20% 방어막이 있다는 건 밤에 잠이라도 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원금의 80% 손실은 본인 부담이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배당소득 분리과세 9.9%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은퇴자한테는 소득공제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금이자, 배당금, 이런 걸로 생활비를 보태는 거죠. 그런데 이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심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매달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국민성장펀드의 배당은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9.9%로 따로 과세됩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에게 이게 사실상 가장 실질적인 혜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ISA 비과세입니다. ISA 통장 안에서 번 돈에는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을 안 매깁니다. 일반형 기준 500만 원, 서민형 기준 1000만 원까지 수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이것도 소득 유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그 한도 안에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겁니다. 여기에 보너스가 하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자라도 연금 수령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인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현재 ISA 가입자 중 60% 이상이 잔액이 없는 계좌입니다. 통장만 만들어 놓고 돈을 한 푼도 안 넣은 거죠. 3년 의무기간이 끝나면 해지하는 비율도 급증해서 2021년에 4%였던 게 2025년에는 37%까지 치솟았습니다. 만들기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넣고 투자해야 혜택을 받는 겁니다. 박 씨가 계산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소득공제는 못 받지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따로 있었던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박 씨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유형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시면 오늘 영상이 완성됩니다. 4가지 유형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형 하나, 현직 50대입니다. 소득이 있으시면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됩니다. 3천만 원까지 40% 공제, 이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다만 3년 이상 장기 투자가 전제이고 원금 손실의 80%는 본인 부담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형 둘, 은퇴자입니다. 박 씨처럼 소득이 없거나 적으시면 소득공제는 잊으십시오. 소득공제에 매달리면 실망만 합니다. 대신 비과세, 분리과세, 손실보전 이 3가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2천만 원 근처인 분이라면 분리과세가 건강보험료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전략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셋, 이미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생산적 금융 ISA로 통장만 바꾸시면 됩니다. 같은 투자를 하면서 비과세와 배당소득세만 줄이는 겁니다. 투자 전략을 바꿀 필요 없이 통장만 옮기는 거니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유형 넷, 투자할 생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기존 ISA에서 예금이나 채권으로 비과세 혜택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무리한 투자보다 안전한 자산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다만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고 안 하는 것과 알고 안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박 씨는 유형 둘을 선택했습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손실보전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ISA 만기가 되면 연금계좌로 전환해서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까지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빈손으로 나온 박 씨는 집에서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비과세와 분리과세, 그리고 손실보전 이 3가지는 챙길 수 있다는 것.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핵심은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줄 아느냐는 겁니다. 6월 출시 전에 본인 유형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은 계좌 개설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게 박 씨가 그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